두려움은 생존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입니다. 왜 고통을 주냐면 고통을 줘야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무언가 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고통이 수반이 되어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두려움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죠. 자,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뱀이 무서울 때 뱀을 피하면 더 이상 무서움이 없어지죠.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두려울 때 제가 강의 안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지금 이제 강의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제가 안 찍으면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피하게 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강의가 너무 무서워서 강의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도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게 내 직장을 잃을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뱀이 무서워서 나는 뱀을 절대 안 봐요.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이 어떤 사막 속에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직장이 있어요. 그럼 뱀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가는데 뭐 3, 4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뱀이 없는 곳만 따라다니다가. 때로는 뱀이 없는 곳 같은 데 가다가 오히려 뱀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처럼 회피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두려움은 이제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인데 두려움은 피하려고 하면 상황이 악화되고 자, 근데 두려움은 고통스럽다도 직면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결국엔 나는 혼자 남겨 외롭게 죽을 거야.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난 혼자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럼 연락이 되지 않는 지금의 이 상태를 정말 이게 남자친구가 날 떠났다는 의미인가? 날 버렸다는 의미인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막 충동적으로 문자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는 거죠. 그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내가 정말 버림받았나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두려움에 직면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있어 보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막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정말 내가 버림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직면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보듬는지 그 재학습의 원리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의 원리입니다. 바로 상호 억제의 원리인데요. 불안과 두려움, 공포, 이러한 감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자극, 뭐예요? 밥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느껴지는 그 감각, 즐거움, 이런 것들이 불안과 양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불안이 줄어든다는 원리, 이것을 우리가 상호 억제라고 합니다. 자, 또 불안, 두려움과 양립할 수 없는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편안함입니다. 이완이죠. 자, 바로 이 상호 억제 원리를 활용해서 심리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탄생합니다. 자, 근육이완 훈련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육이완 훈련은 불안이랑 양립할 수 없는 이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10초 동안 주먹이 떨릴 때까지 주먹을 꽉 쥐는 겁니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이완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긴장했을 때의 상태와 이완했을 때의 상태의 느낌의 차이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자, 모든 근육을 다 긴장했다가 이완하고 그때 긴장했던 느낌과 이완했던 느낌의 차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깨도 꽉 올려보고 탁 내려서 그때 긴장했던 느낌과 이완했던 느낌, 모든 근육 부위를 다 이렇게 이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근육 이완 훈련인데요. 이런 근육 이완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좀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이때 불안감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기가 어렵죠. 자, 두려움은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전달합니다. 자,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나의 가치를 얘기하게 합니다. 이런 가치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고 이러한 가치는 비판단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대한 두려움은 어떠한 가치를 전달할까요? 나는 거기서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 나는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보호하고 싶다라는 가치가 있겠죠. 세 번째, 강의 시작 전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보면 이 두려움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전하는, 두려움이 전하는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피하지 않고 직시할 때 우리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통스러워도 바라본다면 도움이 됩니다. 자, 스티븐 헤이즈라는 심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됐는데요. 어느 날 대형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호흡이 어려운 패닉 상태를 겪었습니다. 스티븐 헤이즈 박사는 조금 이완을 한 다음에 다시 강단에 서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스티븐 헤이즈가 느꼈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가라앉기 시작했고요. 스티븐 헤이즈가 만족스러운 강의를 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자, 추후에 스티븐 헤이즈가 회고를 해보았을 때 자신이 공황 상태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자기가 학생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그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는 욕망이 스티븐 헤이즈 박사가 강단을 서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 속에는 내가 혹시라도 학생들과 소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좋은 강의를 하지 못하나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싶고 좋은 강의를 하는 강의자가 되고 싶다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에 내가 몰입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불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한 예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를 한번 본다면 나는 정말 뱀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많은 학생들 중에는 새가 무서워요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요. 한 번도 이렇게 그 놀이공원에 가서 어떤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도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요, 아빠랑 얘기를 하는 게 두려워요. 나는 친구한테 내가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두렵고 싫어요. 자,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두려움의 예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삶에서 내가 정말 두려워서 피해왔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런 것들 극복한 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게는 내가 두려워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한번 극복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 바운더리를 넓혀줄 거고요. 여러분의 삶에 호기심을 증가시켜 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